근데 우리가 경매 물건 보다 보면 유찰이 여러 차례 이루어져서 감정 가격보다 굉장히 낮은 금액까지 내려오는 물건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딱 보자마자 와, 이렇게 왜 이렇게 싸지?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죠. 자, 그런 데는 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주로 주거용 부동산에서는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는 경우, 이렇게 유찰이 많이 되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배당 요구하지 않았거나, 배당 요구했지만 확정일자가 없거나, 또는 확정일자를 전에 신고된 때보다 상당히 늦었고 그 사이에 저당이 설정돼 있었다든지 등 다양한 사유로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 배당이 되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물건을 5억짜리를 내가 3억에 낙찰받아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4억을 인수해야 된다 그러면 시세보다 비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유찰이 이루어지겠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렇게 가격이 대항력 임차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유찰이 많이 떨어진 다음에 싸게 받았단 말이에요. 싸게 받았는데 문제는 취득세 신고할 때 이렇게 싸게 낙찰받은 낙찰가격 그대로 취득세를 신고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지자체에서 취득세 잘못 납부했다라고 하면서 임차보증금을 더한 금액으로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부과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도에서 이에 관해서 경기도 일대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고요. 아주 상당한 금액을 추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사실은 유튜브에서 몇 번 소개해드렸던 내용인데 어떤 일이 경기도에서 있었고 실제 우리가 낙찰받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신고할 때 인수하게 된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을 포함을 해야 되는지 그 근거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 부동산 경매 취득세 누락 전수조사 했죠? 13억을 추징했다고 하네요. 경기도에서는 올해 5월에서 8월 경매부동산 탈루 세원 전수조사를 벌여서 취득세 누락한 225건을 적발해서 13억을 추징했다고 합니다. 조심해야겠죠. 지방세법에 따르면 납세 의무자는 부동산 유상으로 취득할 때 실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취득 가액에는 매매대금뿐만 아니라 담보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금액 등도 포함된다. 이렇게 돼 있죠. 하지만 유치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낙찰 금액만을 기준으로 신고해 취득세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에 관한 조세심판원 조심 2017-0210 대항력 임차보증금 인수한 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라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는데요. 대항력인 임차보증금을 인수한 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라는 조세심판 내용이었고요. 임차보증금을 인수했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이건 부동산 취득하기 위한 일체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이러한 결정을 내렸던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이제 그 청구인, 낙찰받았던 사람이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2007년 7월 19일 이 건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하면서 낙찰가액으로 취득세 등을 성실하게 자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대항력인 임차보증금이라 하여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으며 더구나 이 건 부동산의 임차인 000은 청구인과 배우자 관계로 서로에게 임차보증을 지급할 이유가 없으며 사실상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청구인이 청구에 보증금을 인수하였다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 거죠. 지방세법 111조 과세표준을 보시면요.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고요.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에서 제111조 제5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 3 보시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 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 간접 비용 포함하되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인용하면서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라는 효력이 생긴다는 점, 그리고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내지를 승계한다는 거, 이런 점들을 다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여러 문구들을 인용을 했고요. 사실관계 판단을 보시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하면서 임차인 누구누구에 대한 지급 의무가 있는 대항력인 임차보호지금 1,300만 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2009년 5월 10일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 예고하였고, 청구인의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를 거쳐 부가고지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경매 취득과 관련해 청구인이 인수한 대항력인 임차보증금은 임차인인 누구누구 관련 보증금의 2,500만 원 중 배당금의 1,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300만 원, 요것을 인수하도록 배당표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지방세법 111조 1항에서는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요. 제5항 4호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 가격에 의한다라고 규정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린 거죠. 대항력인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차 보증금에 대해 채무를 인수하는 것이고, 대항력인 임차인은 추후 경락인에게 임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대항력인 임차 보증금 상당액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대항력인 임차 보증금 중 배당금을 제외한 금액은 경락 취득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된 일체 비용이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부동산 취득하면서 임차인 누구누구의 미배당 임차보증금 1,300만 원 전액을 인수한 사실이 이 건 부동산의 경매사건, 물건명세서와 임대차관계조사서, 배당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미배당 임차보증금 1,300만 원을 이 건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부과 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네, 이제 내용 좀 긴데요. 바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사실상의 취득가격, 그리고 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에 소요된 직접 간접 이런 관련된 비용들을 과세표준액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은 그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고 취득세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는 조세심판의 결정이 있었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낙찰받은 금액이 취득세 과세 표준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임차보증금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게 포함이 돼야 돼요. 또는 공사대금, 유치권 신고금액, 자, 이런 경우에 내가 10억짜리를 5억에 낙찰받고 유치권을 별도로 2억을 부담했다면 취득세 과세 신고는 역시 유치권으로 인한 공사대금 포함을 해야 되느냐 하지 않아도 되느냐, 또 이에 관한 국세청의 유권 해석이 있었거든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의 질의 회실한 답변인데요. 공매로 취득한 신탁부동산의 취득가액인데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 법인이 공사 미수금 회수를 위해 신탁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하면서 공매 가액에서 공사 미수금을 차감하여 대금을 지급한 경우 공사 미수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국세청에서 회신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이런 것들이 대법원 판례는 아니고요. 조세심판이라든지 기타 또 국세청의 유권 해석이라서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국세청에서는 아마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실제 요 이제 경매 물건을 하나 보시면요. 수원시에 있던 이제 다세대였는데 보시는 것처럼 감정가 3억 5천짜리가 유찰이 굉장히 많이 됐던 물건이거든요. 보시면 3억 5천부터 입찰을 시작했던 물건이 유찰이 여러 차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0번이 유찰돼 갖고 11차 때 김모 씨가 단독으로 980만 원 정도, 한 1,000만 원도 조금 안 된 못 미치는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는데요. 이런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현황조사서 보시면은요. 보증금 2억 8천인데 임차인과 임차인의 배우자 진술. 사실은 집행관이 현황조사 갔을 때 주민센터 가서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받거든요. 그러면 세대주 이름과 전입신고 날짜를 확인하는 거지 보증금액은 알 수 없어요. 현황조사 때는. 그런데 아마 임차인을 만나서 구두로 진술 받은 겁니다. 2억 8천이라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매각물건명세서에 보시면요. 이 박모 씨 전입일자가 2021년도 7월 23일인데 최선순위 설정. 이게 이제 말소 기준 흑기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전입이 빠르죠. 이런 임차인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이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자 보시면 배당요구 여부에 아무 날짜가 안 써있죠. 배당요구를 안 한 거예요. 이렇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하지 않게 되면
요 임차보증 2억 8천을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는 겁니다. 2억 8천을 내가 추가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금 그 좀 전에 물건을 약 1,000만 원에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2억 8천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갭 투자한 거예요, 갭 투자. 2억 8천을 안고 전세 보증 안고 투자한 거예요. 우리가 2억 9천짜리 빌라를 임차인 2억 8천에 살고 있어서 내가 1,000만 원만 매도인에게 지급했는데 취득세 신고할 때 1,000만 원으로 신고하는 거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돼요. 매매로 기존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하는 거나 경매로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을 인수한 거나 똑같은 이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낙찰 가격은 1,000만 원이었지만 2억 8천에 대항력 임차보증금 인수했다면 2억 8천 플러스 1,000만 원에서 2억 9천으로 취득세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뭐가 문제냐면 몇 년의 세월이 지나서 가산세가 많이 붙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대항력인 임차의 보증금 또 공사 밀수의무나 유치권 관련된 부분을 인수했을 때는 취득세 가세 표준액에 포함을 시켜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잘못하게 되면 국세청으로부터 몇 년 후에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상당한 금액을 납부해야 되는 날이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요. 이렇게 그러면 대항력 임차의 보증금을 인수했거나 또는 우리가 경매물건에서 또 체납관리비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 체납관리비에 대한 부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경매 투자에 있어서는 세금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 낙찰받았고 수익이 낮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잘못된 세금 신고를 하게 되면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10월 11일 금요일 날 이장은 세무서와 제가 함께 콜라보로 부동산 경매와 부동산 세금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게 될 겁니다. 하루 진행하는 원데이 특강이고 여기 한정된 장소이기 때문에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까 수강하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50분 정도 먼저 일부에서는요. 최근에 경매 현황하고요. 또 지금 진행 중인 경매 물건들 중에서 투자가치 좋은 그런 찐 물건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경매 물건 여러분 이번 기회에 좋은 물건 한번 추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약 1시간 40분 동안 이장원 세무사 통해서 아마 여러분 저하고 이제 특강 참여하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요. 작년에도 이장원 세무사 통해서 아마 특강 들으셨을 텐데요. 이번 주제는 1년 안에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율이 무려 77%죠.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사업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매사업자는요. 단기에 양도하더라도 이 높은 양도소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차익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겠지만 77%보다는 아주 낮은 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낼 때 주의할 점. 과연 매매사업자로 경매 투자했을 때 좋은 점만 있는지 주의할 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 매매사업자, 법인 매매사업자와 차이, 그리고 또 비교가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부가치세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매매사업자에 관한 궁금증들을 이번 특강을 통해서 공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와 세금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이번 원데이 특강 통해서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까요. 바로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도 부동산 경매와 또 이런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공제받을 수 있는 다양한 체납관리비, 인수보증금에 대한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